안녕하세요. 야구 기자 이재국입니다. 안녕하세요. 축구 해설위원 장지현입니다. 이렇게 또 만나뵈니까 반갑습니다. 선배님 반갑습니다. 제가 항상 존경하는 우리 야구 기자 네. 유재국 선배님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이 축구 경기를 볼 때 또 정겨운 목소리를 이렇게 또 직접 만나니까 상당히 또 반가운데 우리가 같이 이렇게 지하철을 타고 이 상암 월드컵 경기장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항상 차로 이동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정말 오랜만에 탔는데 역시 우리나라 지하철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다. 그러니까요. 이게 감탄했습니다. 네, 시간도 딱딱 맞춰가지고 도착할 네. 수가 있고 맞아요. 또 이렇게 또 좋은 가을날에 이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오니까 저는 사실 2002년 월드컵이 생각나거든요. 그때 이 꿈은 이루어진다 이 카드 섹션으로 해서 그 감동이 상당히 물밀듯이 좀 이렇게 맞아요. 오는 것 같습니다. 2002년 월드컵 경기 당시에 최첨단 시설 그리고 또 독특한 건축으로 높은 평가를 받던 그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또 당시로는 아시아 최대 수용 규모의 축구 전용구장. 축구 네. 전용구장 중에선 최대 규모였거든요. 어느 정도 되죠? 6만 6천여 명의 수용 규모인데, 그리고 기존의 우리 큰 국제 이벤트 축구 경기는 상징적인 장소가 잠실 주경기장 썼단 말이죠. 그렇죠. 하지만 잠실 주경기장은 육상 트랙이 있는 종합운동장이었기 때문에 관중석과 이 경기장이 너무 멀리 그렇죠. 떨어져 있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해외 축구 팬들이 보기에도 저 나라는 축구 전용구장이 없나? 그런 단계에서 진짜 이 서울 월드컵 경기장은 우리나라의 축구 위상을 한 단계 격을 올려줄 수 있는 아주 상징적인 건물이 된 것 같아요. 네. 네. 이 6만 명을 수용하기 위해서 교통이 사실 버스라든지 이 승용차로만 가지고는 이걸 수용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하철이 연결이 되면서 우리의 이 축구 문화가 새롭게 또 태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게 아마 제 생각에는 특히 이제 축구 문화가 발전된 유럽 같은 경우, 또 서유럽 쪽의 문화만 봐도 아주 옛날에 축구 경기장이 먼저 생겼잖아요. 그렇죠. 보통 1870년대부터 1880년, 1890년, 1900년대 초까지 그때 경기장들이 대거 건축이 됐어요. 근데 당시에 사실은 이 교통 인프라라는 것이 차가 이제 막 개발이 돼서 조금 굴러다니긴 하지만 주로 마차, 네. 말 타고 다니던 이제 도로, 그런 주변에 그냥 경기장이 들어서는 거예요. 그 경기장을 세월이 지나면서 리모델링을 하고 조금 고급화시키지만 교통적으로는 대규모 인력을 그렇게 한꺼번에 수용하기가 상당히 힘든 구조였죠. 이렇게 대형 구장에 네. 이렇게 편한 동선, 이게 전 세계적으로 사실 드물어요. 예, 저도 이제 월드컵을 계속 현지로 가서 네. 중계도 하고 하지만 세계 각국을 다 다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네. 대형 구장 또 대형 이벤트 때 경기장을 다 가보지만 예를 들어서 가장 가깝게 카타르 월드컵 때만 해도요. 카타르에서 전철을 이제 만들었어요. 전철역들을 만들었지만 거기는 전철로 가면요. 네. 역에서 내린 다음에 거짓말 안 하고 30분 정도 걸어갑니다. 30분이나? 20분, 30분. 왜 그런가 하면 미디어 쪽까지 진입하는 이러한 또 국왕들 네. 무슨 또 VIP들 이런 어떤 통제나 이런 동선들을 그 앞쪽부터 우선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우선이 아니에요. 거기는 관계자 중심적으로 먼저 네. 해놓고 팬 일반 친화적인 시민들은 아닌. 네. 정말 먼 거리를 다시 걸어서 그 아. 경기장까지 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어, 네, 그러니까 진짜 너무 힘들어요. 경기장까지 다시 걸어가는 게. 거의 뭐 택시를 타야 될 수준이에요. 뭐 지하철 시스템이 같이 연계되어 있는 구장이 드물기도 하지만 있는 구장이라도 이렇게까지 동선이 편리한 데는 제가 한 번도 찾아본 적이 없어요. 그거는 이제 외국에 가게 되면 정말 애국심이 생긴다는 게 우리나라가 모든 것이 다 편리합니다. 이러한 인프라가 결국은 프로스포츠 발전에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됐고 그렇죠. 네, 한국 프로스포츠 전체 발전에 이바지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인프라는 이제 경기장 건설이나 이런 건축물과도 연관이 있지만 교통 인프라는 진짜 프로스포츠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가치인 것 같아요. 네. 네, 저희는 이제 상암 월드컵 경기장 보조 경기장에 이렇게 와 있습니다. 지금 대회가 있는지 축구를 하는 모습이 상당히 좀 인상적인데요. 우리 축구의 발전을 사실 또 이 상암이 책임을 지고 있지만 그 이전에는
효창 운동장 있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사실은 그 근처에 살았었거든요. 제가 그 동네가 왜 또 좋냐면 이렇게 언덕 위로 쭉 올라가면 숙대가 있고요. 네. 또 이렇게 내려가면 바로 효창운동장이 옆에 붙어 있어요. 그 효창운동장에서 예전에는 뭐 고교 축구 대회도 하고 그렇죠. 이런 아마추어 축구 대회를 90년대에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경기가 있다 그러면 효창운동장 걸어서 이렇게 올라가면 되니까 올라가서 경기를 보고 네. 했던 기억이 있는데 당시만 해도 이렇게 좋은 인조잔디가 아니었고 효창운동장에 인조잔디를 깔아놓긴 했는데 네. 너무 많이 써서 닳아서 선수들이 진짜 막 이렇게 태클을 하거나 이러면 화상을 입을 정도로 엉덩이 시뻘겋게 화상 입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때 뭐 초, 중, 고, 대학 그 계속 경기들이 쓰니까. 계속 쓰니까. 맞아요. 네. 효창운동장에서 너무 오래 쓴 상황에서 조금 이제 인프라가 좀 열악한 환경에서 그래도 우리 선수들이 아마추어 대회를 많이 했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1960년 아시안컵 유치하면서 네. 거기가 원래 무슨 묘 그 자리였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사실 뭐 저는 이제 역사 쪽에 좀 관심이 많아서 이제 알고는 있는데 조선 22대 임금인 정조의 장남 문효 세자의 묘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름을 따서 효창원이라고 해서 예전에 공원이 돼 있었죠. 네. 그리고 이 해방 이후에 백범 김구 선생을 비롯해서 독립운동가들이 안정되면서 이 공원화됐는데 거기에 이제 운동장이 만들어지면서 효창운동장 시대가 열리게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장지현 해설위원께서는 그곳에 살았다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하숙을 한 1년 정도 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신혼생활 때 이 고려대 앞에서 안암 오구리 쪽에서 살았습니다. 안암동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고려대 하면 이 사학 명문이기도 하지만 또 한국 스포츠와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아니겠습니까? 정말 뭐 차범근 감독부터 해서 많은 슈퍼스타들이 뭐 서정원, 뭐 노정윤, 뭐 그 이후에도 고려대학교 출신들의 스타들 계보가 쭉 이어지는데요. 홍명보 감독도 역시 마찬가지고.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지만 야구도 마찬가지예요. 맞습니다. 야구하면 선동열 레전드 아닙니까? 그렇죠. 선동열 선수가 나왔던 곳이 또 그곳이기도 하고 뭐 빙상을 보면 김연아 선수가 또 입학을 했던 곳이기도 하고 차준환 선수가 또 재학 중이고 네. 특히 또 예전부터 해서 한국 농구의 메카 아니겠습니까? 네, 농구의 레전드들도 정말 많이 배출됐던 그런 학교였죠. 맞습니다. 네. 사실 고려대학교가 엘리트 스포츠 쪽에서도 큰 기여를 했지만 저는 그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생활체육 이 부분에서도 상당히 지역 사회에 공헌을 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스링크에 가면 뭐 아이스하키부도 있고 또 빙상 종목에서도 훈련을 하지만 지역민들에게도 개방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딸을 데리고 어릴 때 가서 스케이트도 타게 만들고 또 위에 가면 화정체육관이 있는데 네. 거기에서 또 일반 또 시민들이 가서 또 농구도 즐길 수 있는 그런 개방을 하기 때문에 고려대가 상당히 이 생활체육 쪽에서도 많은 이바지를 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6호선을 타고 고대역까지 왔으니까 다음 역을 가볼까요? 6호선 라인들을 보니까 또 스포츠와 관련이 있는 역이 하나 보이네요. 네. 상징과도 같았던. 어떻게 보면 성지라고 봐야 되겠죠. 성지라고 봐도 무방했던. 네. 태릉 선수촌이 있었던. 네. 태릉 입구역이요. 그렇죠. 네. 태릉 선수촌이 사실 1966년에 66년. 시작이 됐는데 그 이전에 우리가 1964년에 도쿄올림픽에 있었죠. 우리가 파견한 선수 규모에 비해서 성적이 안 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엘리트 스포츠를 키워야 되겠다고 해서 이제 만들었던 곳이 태릉 선수촌이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정말 많은 스타들이 배출되지 않았습니까? 1976년에 몬트리올 대회 때. 네, 우리나라 최초의 올림픽 금메달을 만들었던 양정호 선수. 레슬링에서. 네, 그렇죠. 그 이후에 뭐 80년대, 90년대 넘어가면서 유남규, 현정화 이 탁구 선수들도 있었고, 그리고 또 최근에는 또 배드민턴의 이용배 선수라든지, 그리고 빙상 쪽에서도 김연아 선수, 이상화 선수도 사실 그곳에서 그렇죠. 훈련을 해서 세계적인 선수가 됐던 곳이긴 하죠. 뉴스를 보면 항상 이제 태릉 선수촌에서 훈련하는 우리 선수들 영상 그렇죠. 스케치들이 나오고 거기서 단골로 나오는 게 항상 레슬링 선수들 불타는 거. 네.
그다음에 산 타고. 그렇죠. 산 타는 거, 뭐 이런 거 나오거든요. 네. 아, 레슬링 선수들이나 이런 선수들 이제 땀 흘리는 곳, 막 네. 이런 이미지였지만 사실은 거기에서 다양한 종목에서 구기 종목도 그렇고 격투기가 아닌 그런 종목에서도 많은 선수들이 거기서 체계적인 훈련을 받으면서 또 우리가 이제 선준화되면서 또 좋은 식단 하에서 아주 다양한 선수들이 나온 것 같고 지금은 우리가 격투기 메달이 많이 줄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또 지금은 또 다른 쪽에서 다른 종목에서 뭐 많이 양궁이라든지 이제는 맞습니다. 뭐 많은 종목에서. 네, 수영 같은 어떤 선진국 종목도 우리가 많이 발전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 선수들 2010년대 선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이 태릉 선수에 들어가면 어떻게 보면 군대처럼 갇혀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가끔씩 이제 외출을 해야 되는데 외박을 할 때 이 지하철을 타고 서울 시내 바로 한 들어갈 수 바퀴 있으니까요. 돈다든지 그런 또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 일반 팬들이 그 지하철을 타고 가는 선수들의 사진을 찍어서 이제 SNS가 발달하면서 일반 대중들에게 공개가 돼가지고 그런 재밌는 에피소드들도 많이 있었는데 선수들 이야기들도 일반 팬들이 같이 사진 찍자, 사인해달라 이게 사실은 또 굉장히 또 기분 좋은 또 그런 그렇죠. 추억이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6호선을 타고 이 화랑대역이라든지 태릉 입구역에서 또 서울 시내를 한 바퀴 돌면서 나름대로 선수들이 이 스트레스를 또 날리는 또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운전을 해서 사실 최근에도 이곳을 지나가다 보면 이 플라타너스 나무가 맞아요. 양쪽 그 길가로 맞습니다. 뻗어져 있지 네, 않습니까? 화랑대역 그 앞쪽에 옛날에도 그게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낭만적입니다. 또 특히 이렇게 가을날에 이곳을 걷다 보면 이게 힐링이 되는 거예요. 그 길이 상당히 좀 인상적입니다. 저는. 네, 오늘 이렇게 6호선 주요 역과 한국 스포츠 역사에 관해서 장지현 해설위원과 많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6호선 라인들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우리나라의 서울의 메이저역의 어떤 그런 라인은 아니지만 아주 다양한 문화를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중간에 이제 이태원역도 있죠. 네. 네. 정말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그 구도심으로의 어떤 여행. 그거는 사실 평상시에 있는 서울 시민들도 안 가본 어떤 지역으로 한 번씩 새로운 관광을 떠나는 의미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6호선은 상당히 유니크하고 스페셜한 이런 라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장지현 해설위원과 귀중한 시간을 또 만들어서 서울 지하철 6호선과 스포츠 발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저한테는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정말 유익하고 좀 감사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